자, 세무 2급에서 원가회계가요, 이론이 5문제가 나와요. 근데 원가회계는 자고로 가성비가 되게 좋습니다. 페이지가 아마 우리 교재 원가회계 페이지가 한 50페이지밖에 안 될 거예요. 40인가 50페이지인가? 거기에서 5문제 나와요. 가성비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가회계는 여기 세무 2급 대비하시면 회계 1급은 자연스럽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여기 원가회계는 외워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은 외워주셔야 돼요. 조말할 때. 그래서 자, 보자. 뭐야? 뭐지? 이벤트인가? 자,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현대차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들어보실게요. 현대차? 자, 뭐냐면 세무 2급이에요. 세무 2급? 아니에요? 아닌데 그 뭐예요? 내가 잘못 올렸나? 옛날에 아, 전에 걸로 한 거예요? 최근에 올렸는데 세무 2급? 아, 다른데? 어떻게? 나도 말씀드릴 걸. 몰랐어요. 나는 예전에 올렸었구나. 세무 2급 건데?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 할게요. 미안해. 어쩔 수 없다. 자, 뭐냐면, 여러분들 현대차에서 자동차 만들려면 일단 알루미늄. 맞죠? 아니면은 뭐 구리. 이런 것들을 재료라고 하죠? 재료? 그 다음에 페인트나, 그리고 은근히 여러분 자동차 만드는데 화학 제품이 좀 쓰인대요. 저도 어떤 화학 제품인지 몰라. 저는 문과여가지고 이과 잘 모름. 아무튼, 그럼 그거는 원료죠, 원료. 맞죠?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와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소비하잖아요. 맞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공장에서는 재료비다라고 해요. 외워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암기. 특히 여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분류. 이 제목 따라서 원가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를 외워주셔야 돼요. 꼭.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 또 재료비,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재료의 원가를 우리가 재료비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자동차를 만드는데 알루미늄하고 구리가 지가 가가지고 내가 달라붙어야지 해가 달라붙어? 그렇지 않잖아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도 사야죠. 사람을 산다라고 표현이 웃기잖아. 노예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사람이 뭘 사는 거예요? 노동력을 사오는 거, 노동력. 그럼 사람의 노동력을 사가지고 그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죠. 맞죠? 그러면 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노동력에 대한 대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공장에서는 노무비라고 해요. 용어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노동력에 대한 소비로 발생하는 원가를 노무비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인건비 쪽 해결하시는 전문가분 있잖아요. 그 누구라고 해요? 인건비 쪽 해결하시는 전문가분. 노무사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사대보험 막 이런 것들 막 안 주거나 그러면 막 해결해 줘요. 급여 안 주거나. 근데 그럼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여러분들 그냥 허허벌판해서 만들 수는 없잖아. 맞죠? 재료도 있어야 되고 사람의 노동력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공장도 있어야죠. 공장도 있어야 되고 기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전기도 있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죠? 수선도 해야 되고 가스도 있어야 되고 맞죠? 그럼 각종 여러 가지 이렇게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비도 아니고 노무비도 아니죠. 나머지 여기 얘를 제조경비라고 해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것 중에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거 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제조경비다라고 불러요. 재밌죠? 벌써부터. 좀 갈게요. 요거 잘 나와요? 맞죠? 이거 원가회계 하실 때마다 계속 보실 애들이에요. 이 용어. 자, 그런데 다시 여기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회사는 지금 현대차인데 그랜저하고 소나타만 생산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우리가 그랜저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그랜저 엔진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납품회사한테. 그럼 그랜저 엔진을 사오면 그 그랜저 엔진은 어디에만 소비가 돼요? 어디에만 투입이 돼요? 소나타에 투입해요? 그렇죠. 그랜저에만. 그럼 소나타 엔진을 사오면 소나타에만. 그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아까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투입했을 때 그 재료에 대한 원가를 재료비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소나타 엔진, 그 다음에 그랜저 엔진을 투입했을 때 그걸 직접 재료비다라고 해요. 일단 느낌만 가지시면 여기에는 느낌. 근데 우리가 이제 알루미늄이나 굴이나 페인트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랜저에만 들어가요? 아니면 소나타에만 들어가요? 둘 다 들어가죠. 둘 다 투입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그 페인트나 알루미늄 구리를 사용한 거 있잖아요. 자동차 만들기 위해서. 그걸 간접 재료비다라고 해요. 느낌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소나타 생산 라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뭐만 만들어요? 소나타 만드는 데만 투입이 되시는 거고. 그다음에 그랜저 생산 라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랜저만 만드는 데 투입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직접 노무비라고 해요. 느낌 잡으셔야 돼요. 반면에 우리가 그 그랜저나 소나타 생산 라인을 관리하시는 감독관 있죠. 감독관 분들은 소나타만 관리해요, 그랜저만 관리해요. 둘 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도 투입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걸 간접 노무비다라고 해요. 좀 느낌 잡으셨어요? 뭔가 직접 일하는 말 들어가면 소나타나 그랜저와 같이 어떤 제품에 얼마의 원가가 개별적으로 투입됐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는 애예요. 근데 간접 들어가는 애는 전부 다 공통비잖아요. 공통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조경비. 뭐냐면 우리 회사가 그 일반적으로 되게 복잡한 과정 말고 간단한 과정은 상대방한테 맡겨요. 그리고 혹시 외주 준다라고 들어보세요. 외주? 그 외주 용역비라고, 외주 가공비 또는 외주 용역비? 그 외주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나타에 대한 설계 있죠. 소나타에 대한 설계도면표 캐드인가? 캐드인가 뭐 그렇게 부를 거예요. 그런 설계를 내가 A 회사한테 맡긴대. 그 외주 가공비 줘야죠. 외주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돈 줘야지. 맞죠? 그 다음에 그게 그랜저면은 그랜저 외주 줘야 되는 거고. 맞죠? 그럼 그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가냐면 재료비도 아니고 노무비도 아니잖아요. 맞죠? 아니지만 얘도 소나타나 그랜저 만들려면 그런 외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직접 제조 경비라고 해요. 여기는 용어 잘 잡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소나타나 그랜저 만드는데 보험료도 내야죠. 화재 보험료? 그죠? 화재 보험료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감가상각비도 들고. 맞죠? 자동차 절단 같은 거 하는데, 맞죠? 부품 같은 거. 그리고 전기도 받아요. 전기하고 가스도 써야 되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전부 다 제품을 만드는데 재료도 아니고 노동력도 아니지만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걔네들이 필수로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런 걸 우리가 간접 제조 경비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조 경비는 아까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와 노동력을 제외한 나머지다라고 했죠. 그럼 일반적으로 재료와 노무비가 아닌 노동력이 아닌 대부분 공장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공장 전체적으로 소나타나 그랜저 둘 다 만들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간접 제조경비다라는 거. 여기 적어놨잖아요. 직접 제조경비는 실무상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그렇죠? 그래서 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나누면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간접 제조비 이렇게 불러요. 5가지. 내가 공장의 담당자야. 공장의 담당자인데 이 5가지를 분류해야 돼. 그럼 소름 끼쳐요, 안 끼쳐요? 내가 원가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소름 반드시 끼쳐야 5개로 나눠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의 특징이 뭐냐면 공통적으로 소비되는 거죠. 공통적으로. 맞죠? 그래서 외우셔야 돼. 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비 세 가지죠. 요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제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공통적으로 들어간 간접비죠. 그래서 요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간접 제조 경비를 묶어서 우리가 제조 간접비라고 해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잘 들어보세요. 시험 목적상 제조 간접비라고 던져주면 요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간접 제조 경비를 합친 걸 준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만약에 시험에서 간접 재료비 얼마, 간접 농업비 얼마, 간접 제조 경비 얼마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그건 이 세 가지를 더한 걸 제조 간접비로 보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맨날 보실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의 3요소라고 합니다. 뭐냐면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만약 소나타로 따지면 소나타에 들어가는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엔진. 맞죠? 그래서 어떤 제품에 얼마의 재료가 투입되는지 아는 직접 재료비. 그다음에 소나타 생산 라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있죠. 그래서 어떤 제품에 얼마의 노동력이 투입되는지 아는 직접 노무비. 그리고 공장 전체적으로 발생한 공통비 있죠. 그걸 묶어서 제조간접비 이 세 가지. 그래서 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를 원가의 3요소다라고 불러요.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거 하고 쉴게. 문제 풀고. 예, 갔다 오세요. 힘들어요. 힘들어. 왜? 내일 기출문제 풀 수 있는데. 아니에요. 위로가 안 되는구나. 자, 그래서 일단 요거 하기 전에. 그래서 여기 가로 2번에 추적 가능성 보이세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제품에 얼마가 투입됐는지 개별적으로 추적할 수 있냐? 없냐? 이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개별적으로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 비를 쓰는 거고, 추적할 수 없으면 간접 비를 쓰는 거예요. 추적할 수 없는, 여기는 없는이죠. 여기에는 있는이고. 그래서 시험에서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로 알맞은 것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비, 간접 비 이렇게 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책상 있죠? 책상 일반적으로 나무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여러분들 책상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지. 어떤 책상? 나무로 된 책상. 그럼 나무로 된 책상을 만들려면 일단 나무가 있어야죠.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사람의 톱질. 맞죠? 그게 노동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접 재료비, 재료와 직접 농업비, 사람의 노동력 있죠. 요게 제품을 만드는데 기본적인 요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 우리가 기초원가, 기본원가라고 불러요. 암기 들어가셔야 돼. 다 나오는 용어야, 이게 전부 다. 응. 자, 그리고 우리가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를 합쳐서 가공원가, 전환원가라고 불러요. 왜냐면 사람의 노동력과 요 제조 간접비는 그냥 그거 생각하시면 기계 설비? 그럼 사람과 기계가 목재, 나무를 가공하잖아요. 가공하죠? 그래서 나무라는 재료를 사람과 기계가 가공해서 여러 가지 책상이라는 제품을 바꿔주죠. 바꿔준다라고 해서 를 전환이라고도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합쳐서 가공원가, 전환원가라고 한다는 것도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문제 풀고 여러분 쉴게요. 자, 방금 나눠드린 요 인물 몇 페이지냐면 2페이지. 일단 2페이지.
방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기출문제 없나? 자, 2페이지에 몇 번이냐면 여러분들 9번. 2페이지 9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몇 번이에요, 몇 번? 그렇죠. 1번이죠. 여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를 알맞은 것으로 이렇게만 내요, 시험에서. 그럼 어떤 제품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개별적으로 아냐? 직접비? 추적 불가능하냐? 개별적으로 추적 불가능하냐? 간접비? 이렇게. 예. 다 됐어요. 일단 쉬셨다가 우리 언제 시작할 거냐면 1시 50분에 2교시 할게요, 여러분.